자, 1년 12달 동안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이 추운 이유를 지구가 태양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지구는 1월에 태양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의 국가들이 이 시기에 추워지는 이유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지축으로 인해서 태양빛을 가장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볕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30년간 서울 지역의 월별 태양에너지 평균치를 살펴보면 5월 500 이상으로 올라간 수치가 겨울이 되면서 5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계절별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살펴본 결과 겨울이 되면 결핍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햇볕이 부족하기 쉬운 겨울철, 건강하고 똑똑하게 적절한 비타민 D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년 여성과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D. 골다공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모든 폐경 여성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산모에게도 역시나 골감소증, 그다음에 부르병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임신 기간이 짧아지게 하는 조산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면 비타민 D 공급에 경고등이 켜진다. 일조량과 야외 활동이 부족하기 쉬운 계절. 비타민 D를 충족시켜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을 소개한다. 올 8월 폐경을 맞아 호르몬제 복용을 위해 병원을 찾은 허명순 씨. 그런데 그녀는 호르몬제 대신 뜻밖의 약을 처방받았다. 바로 비타민 D가 첨가된 칼슘제다. 이 근무 조건이 지하에서 있다 보니까 햇볕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타민 D를 따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허명순 씨는 검사 결과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진단받았다. 실제로 혈중 비타민 D 수치도 14로 정상 기준치 30에 크게 모자란 상태였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뼈가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폐경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은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지 몰랐죠. 일단 햇빛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여름엔 양산 쓰고 다니고 선크림 많이 바르고 막 팔에도 바르고 이렇게 비타민 D가 중요한지는 이번에 검사하고 처음 알았어요. 네. 조사 대상 1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비타민 D 결핍은 심각하다. 비타민 D는 비타민 중 유일하게 햇볕에 의해 몸에서 만들어진다. 신체에 쬐인 자외선 B는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세포를 자극해 피하지방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꾼다.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한 비타민 D는 화학적 구조 변화에 의해 호르몬으로 바뀌고 신장에서 활성화돼 신체 건강을 유지시킨다. 특히 활성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햇볕을 봄으로 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비타민 D를 통해서 근골격계의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암이라든지 심장병 같은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비타민 D 보충이 꼭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제작진은 20대와 60대 여성 두 그룹의 혈중 비타민 D를 체크했다. 이후 같은 양의 자외선을 쬐게 한 뒤 나이에 따라 비타민 D 합성량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같은 양의 자외선을 쬐도 60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20대는 비타민 D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외선이 이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양 자체는 노인의 피부가 더 얇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가 생합성되는 양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비타민 D를 만드는 공장 기능 자체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피부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줄어든 일사량은 비타민 D의 체내 합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비타민 D 합성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 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 창가나 차량 안에서의 햇빛 쬐기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겨울철에 현저히 줄어든 비타민 D 합성은 봄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날씨가 많이 춥고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야외 활동이라든지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경우가 많고 실내에서 따뜻하게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합성의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중년 여성과 함께 비타민 D 보충이 꼭 필요한 임산부들. 그러나 대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제가 햇볕을 받으려고 나간 적은 없었어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임산부들의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지 4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대부분 심각한 결핍 상태를 보였고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는 홍선미 씨의 수치가 가장 높았지만 그마저도 충분치 않았다. 산모들의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이 임신 중독증 발병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도 역시나 골 감소증, 그다음에 구루병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임신 기간이 짧아지게 하는 조산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산부의 비타민 D 결핍이 아이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는 반드시 출생 후 수일 내에 비타민 D 400단위를 거의 반드시 1년 동안은 보충을 해야 된다. 혹은 이 아이가 1리터의 그 우유를 먹을 수 있을 시기까지는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신경 써야 할 비타민 D. 체내에 필요한 비타민 D를 공급하기 위해선 부차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임신했을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랑 철분 그리고 칼슘이 좀 부족하다는 의사 처방이 나와서 그때부터 약을 복용을 했는데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요즘엔 며느리의 추천으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도 비타민 D를 복용 중이다. 또 이렇게 막 몸이 무겁고 막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충제뿐 아니라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음식들도 챙기고 있다. 버섯류 중에서도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표고버섯을 넣은 찌개와 차는 조영란 씨 집 밥상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다. 근데 버섯 같은 경우는 고등어랑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께 들어서 그렇게 쭉 먹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 모두 이렇게 건강 챙기고 있고 따로 캡슐 먹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음식으로 함께 섭취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 또 우유, 치즈 등 일부 유제품에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평소 햇빛이 부족한 환경이라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사량이 적은 노르웨이는 의외로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이 낮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어류의 섭취가 많아 식품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추워도 20-30분의 산책으로 햇빛을 쬐기 위해 애쓰고 비타민 D 보충제와 음식으로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온 조영란 씨. 이런 노력으로 조영란 씨 가족은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비타민도 챙겨 먹되 음식 안에서도 또 함께 좋은 거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 함께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D를 갖다가 먹어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용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연세가 드시면 젊은 사람과 달리 흡수량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먹는 것을 맹신하지 마시고 원래 그 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과정인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피부가 스스로 합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보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비타민 D에 관한 긍정적인 역학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었는데요. 이미 의학계에서는 암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이고 각종 대사증후군, 또 골다공증과 골절, 비만 치료 등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 성분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많은 부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일주일에 2번, 15분 정도씩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은 한낮은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피부 노화 등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전 11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을 쬐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가 거의 합성되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기 어려울 때는 음식이나 비타민 D 제제로 보충을 해줍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은 음식물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영양제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햇볕 쬐일 일이 적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 계절 겨울.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몇 가지 생활 방식을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광욕을 하고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건강을 지켜보시면 어떨까요?